이 원자 핵까지는 지금 전자가 붙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전자가 우주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빛과 충돌해서 빛이 직진하지 못해서 불투명해. 근데 투명한 우주는 빛이 직진할 수 있어서 투명한 우주가 되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리고 이제 처음에 수소와 헬륨이 생기게 됐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어. 알았지? 자, 이제 여기가 조금 좀 그나마 물음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스펙트럼. 자. 스펙트럼은 너네들이 중학교 2학년 1학기에 처음에 금속의 불꽃 반응을 하면서 스펙트럼이 처음에 나오게 돼. 스펙트럼. 자, 나영아 혹시 스펙트럼 알고 있니? 학교에서 일단 배웠을 거 아니야, 한 번은? 스펙트럼 한번 설명할 수 있어? 빛에 나타난 띠? 그러면 일단 계략적인 걸 그냥 말한 거고 좀 더 내가 구체적으로 물어볼게. 분광기에 나타나면 왜 빛이 아까 뭐라 했지? 빛이 뭐 나타나는 띠가 왜 나타나? 굴절을 안 하면 붉은색 띠고 하면 푸른색. 정확한 이유는 아니고 혹시 알고 있을까? 현성이? 오케이. 그럼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들어봐. 이거는 물리 원에서도 조금 나오는 내용이고 너희들이 스펙트럼을 정말 잘 배웠다면 이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빛을 쏠 건데 이 빛은 보통 그냥 백열 이제 뭐 하얀 빛이야. 하얀 빛. 왜 하얀 빛이어야 되냐면 빛의 삼원색을 다 합치면 하얀색이거든. 그럼 하얀색 빛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 빛 속에 모든 색깔이 다 들어있다는 소리야. 알겠어? 그리고 이제 이걸 뭐 분광기 혹은 프리즘 이렇게 불리는데 이제 여기서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 나는 빛을 하나만 쐈다? 근데 하나만 쐈는데 빛이 빨강색부터 빨주노초 파란보까지 주르르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빛과 파동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 빛과 파동. 너희들 파동이란 거는 또 중학교 2, 3학년 때 배우거든. 빛은 사실 물질성, 입자성과 파동성이란 게 있다는 게 뭐 나중에 나오는데 어쨌든 빛도 파동이다 라는 것만 일단 그냥 알아두고 한번 들어봐봐.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하면 좋겠지만은 한번 이해가 되는지 한번 들어봐봐. 이거에 대해서 뭐 왜 저렇게 나뉘는지 스시오가 서술형으로 그렇게 나오는 그런 건 아니니까. 빛은 파동인데 파동은 항상 어딘가를 갈 때는 매질이 필요해. 매질. 그래서 이 공기 중에서 매질이 있고 이 프리즘의 매질은 유리야. 그리고 다시 이게 빠져나오면 공기야. 알겠어? 얘는 매질. 그리고 빛은 매질이 바뀌잖아? 그러면 꺾여.
이거는 얘만의 특성이야. 매질이 바뀌면 꺾여. 근데 꺾이는 정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굴절률이라고 불려. 굴절률. 자, 굴절률이라고 불리고, 굴절률은 이거를 람다라고 표현하고, 이거를 뜻은 파장이야. 파장에 반비례해. 파장이 뭐냐라고 설명을 한다면 그냥 뭐 골부터 골, 마루부터 마루, 이게 그냥 교과서적인 표현이고, 그냥 파동의 어떻게 보면 길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거든, 파장이라는 게. 그래서 굴절률은 파장에 반비례한다. 빨간색은 사실 파장이 길어. 파장이 커.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은 상대적으로 덜 꺾인 거야. 파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알겠어? 보라색은 파장이 짧아. 그렇기 때문에 확 꺾인 거야. 알겠어? 자, 이게 설명이 되면 이제 무슨 설명이 또 되냐면, 우리가 그 햇볕이 내려질 때, 빛이 내려질 때 빛은 하얀색이지. 색깔이 하얀색이지. 안 보이잖아? 하얀색인데 거기에 내가 물을 쫙 뿌렸어. 물을 쫙 뿌렸네, 공기 중에. 그러면 빛이 물을 통과하지. 그럼 무지개가 보이지. 이게 설명이 되는 거야. 왜 설명이 돼? 처음에 빛이 물방울에 가기 전까지 매질은 뭐야? 공기지. 근데 물방울을 통과하는 순간 물방울 안에 있지. 그럼 그때 매질은 뭐야? 물이지. 그 물방울 뚫고 다시 나오면 뭐가 돼? 공기가 되지. 매질의 차이가 생기면 빛은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고? 꺾인다고. 근데 꺾이는 게 뭐에 따라 꺾여? 파장에 따라 꺾여. 그렇기 때문에 빨주노초 파란보가 다 꺾여서 분산되는 거야. 알겠어? 무지개 현상이 이 원리야. 분광기랑 똑같아. 다만 무지개는 저게 중간 매질이 유리가 아니라 물이고, 분광기 스펙트럼은 유리인 거야. 프리즘. 알겠지? 그리고 하나 조금 더 사전 지식으로 이야기할 게 뭐냐면, 에너지는 이것도 파장에 반비례해. 사실 뭐 이런 게 있어. E는 H 곱하기 람다분의 광속, 뭐 이런 게 있는데 다 필요 없고, 뭘 봐야 되냐면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한다. 이걸 봐야 돼. 그러면 빨강색이 파장이 기니까 에너지는 작겠지. 보라색은 파장이 짧기 때문에 에너지는 크겠지. 보라색을 한자로 자라고 불러. 자색. 그래서 자외선이 보라색 파장을 갖고, 보라색 파장보다 좀 더 파장이 짧은 걸 자외선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자외선이 우리 몸에 안 좋다고 하잖아. 왜 안 좋아? 에너지가 너무 센 거야. 그래서 우리 피부 세포에 공격을 할 수 있어. 에너지가 높으니까. 그래서 빛을 뭐 좀 크게 뭐 마이크로파 뭐 이런 것도 있고, 감마선 뭐 엑스레이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해보자면 여기가 빨강색, 여기가 보라색.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커져. 반대로 에너지는 작아지고. 이 빨간색부터 보라색, 여기 구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시광선이라고 불러. 가시라는 거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빨간색보다 파장이 더 긴 이 구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붉을 적자를 써서 적외선이라고 불러. 그리고 보라색보다 파장이 더 짧은 이 구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외선이라고 불러. 알았지? 자외선이 에너지가 세니까 그래서 몸에 안 좋은 거야. 그러면 적외선이랑 자외선은 무슨 색깔로 보일까? 라고 물어본다면 안 보여. 왜? 가시광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색깔이 안 보여. 알았지? 그러면 또 누군가는 그런 말 할 거야. 나 물리치료 받을 때 빨간색 램프 밑에서 받았는데 그거 안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보이는데 그래도 켜졌는지 꺼졌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빨간색 빛을 램프로 한 거지 그게 적외선은 아니야. 적외선 안 보여야 돼. 알았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적외선, 이제 자외선 이렇게 부르니까 보이는 쪽을 가시광선. 성훈이 알았어?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거 없지. 그래서 빨주노초 파란보 나뉘는 이유는 파장에 따라서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에너지 이야기를 내가 꺼냈잖아? 이걸 괜히 꺼낸 게 아니야. 이제 에너지 이야기를 어떻게 써먹을 거냐면 자, 여기다가 좀 다시 새롭게 이야기를 해볼게. 자, 다시 스펙트럼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스펙트럼이랑 연관을 시킬 거냐면 원자 모형과 스펙트럼을 이제 연관을 시킬 거야. 혹시 어떻게 연관시킬지 감이 오니? 혹시 학교에서 배웠니? 안 배웠어? 자, 스펙트럼은 먼저 사실 우리 원자 모형은 알고 있잖아? 계속 주구장창 했었어서 그치? 스펙트럼은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연속 스펙트럼이랑 선 스펙트럼 요렇게 나뉘어. 알았지? 연속은 아까 빨주노초 파란보 그냥 연속적인 띠가 나타나는 게 연속 스펙트럼이고 선 스펙트럼은 그 중에 띠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선 스펙트럼으로 불려. 연속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연속 스펙트럼, 불연속 스펙트럼 이런 식으로도 부를 수 있어. 알았지? 근데 선 스펙트럼은 또 두 가지로 나뉘어.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이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원자 모형을 꺼낼 거야. 알겠지? 이거 중요하니까 잘 들어. 학교 시험이 어렵게 나오는 순간 원자 모형에서 그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이야기하면서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을 연관 지으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알았지? 응. 그래서 먼저 이렇게 나뉜다는 것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원자 모형 다시 이야기를 좀 해볼게. 원자 모형은 사실 우리가 나중에 화원이란 걸 배우고 오비탈이란 걸 배웠으면 사실 원자 모형은 틀려. 하지만 너네들은 이제 그걸 배울 일이 없어. 그게 사라졌거든, 오비탈이. 그래서 그냥 원자 모형은 이 원자핵 주변으로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받아들여도 상관은 없어. 알았지? 그렇다면 원자 모형에 대한 좀 복습 겸 내가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 원자 모형이란 건 사실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각각의 전자 껍질들이 존재하게 돼 있어. 그치? 이 전자 껍질을 N은 1, N은 2, N은 3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사실 전자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절대로 저 1과 2 사이, 2와 3 사이에는 절대 없어. 알았지? 그거는 얘네들의 특성이야. 그거는 받아들여야 돼. 이제 그런 걸 보고 양자화돼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 양자화돼 있다. 근데 그거의 의미는 잘 몰라도 되고, 여튼 가운데는 없고 어떤 특정한 값에만 존재할 수 있다. 알았지? 봐봐, 우리가 생각을 해봐. 우리가 전자야. 우리가 항상 자연은 중성 상태가 가장 안정해. 알았지? 그러면 마이너스 입장, 전자 입장에서는 플러스랑 붙어 있는 게 내가 조금 더 안정적일 거 아니야. 안정적이야? 그럼 안정적인 거는 성원아, 한번 대답을 해봐. 안정적인 건 에너지가 낮을까 높을까? 맞아요. 찬수야, 에너지 낮을까 높을까? 안정적이고. 한번 생각을 해볼래? 나중에. 형이나 낮을 것 같아 높을 것 같아? 높을 것 같아? 자, 생각해봐. 여기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 강아지가 막 아드레날린이 엄청 분비돼 있고 막 빨빨빨빨 뛰어다녀. 그리고 그냥 조용하게 여기 가만히 앉아있는 강아지가 있어. 누가 더 안정적으로 보여? 가만히 앉아있는 애가 좀 더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아? 이 좀 불안해 보이는 애는 에너지가 지금 넘쳐가지고 지금 그 에너지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막 뛰쳐나갈 거 아니야. 그치? 즉 안정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안정적이란 거는 에너지가 낮은 상태를 안정적이라고 불러. 형이나 내가 한 번 더 물어볼게. 그러면 우리 n은 1이랑 n은 2랑 n은 3이 있어. 마이너스 입장에서 중성인 게 안정적인 걸 했잖아. 그러면 1이 안정할까? 2가 안정할까? 3이 안정할까? 상대적으로. 1번 전자, 2번 전자, 3번 전자 중에서 누가 제일 안정한 전자일까? 2번? 2번? 네. 왜 2번이야? 이 중간에 있는 이거 왜 안정해? 봐봐, 마이너스 입장에서는 자기가 중성이 되는 게 안정하다 했잖아. 중성이 되려면 최대한 플러스랑 가까워야 되지 않겠어? 형이나? 알겠어? 그래서 1이 제일 안정한 전자야. 이거를 다시 말하면, 그러면 형이나 다시 물어볼게. 이번에 맞춰봐. 그럼 가장 에너지가 낮은 전자는 몇 번이야?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뭐라고? N이 3이다.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안정해? 왜? 자, 다시 잘 생각해봐. 집중하고 들어봐. 집중하고. 다시 물어볼게. 전자가 안정하다는 거는 뭐라고? 전자일 때가 안정해? 중성일 때가 안정해? 중성일 때, 틀려도 돼. 그러니까 자신있게만 말해. 자신있게 말할 때가 너가 더 기억에 남거든. 중성일 때 안정해. 그치? 중성일 때가 되려면 플러스랑 가까워야 돼? 멀어야 돼? 가까워야 되지. 그러면 1이 안정해? 2가 안정해? 3이 안정해? 1이 안정. 왜 안정해? 그래, 플러스랑 가까이 있으니까. 그럼 다시 플러스랑 제일 가까이 있는 1이 안정하다 했지. 안정하다는 건 뭐라고? 에너지가? 에너지가 제일 낮은 전자는 몇 번이야? 1번. 그래, 1번이라고. 3번이 아니라. 나 일부러 답을 피해가는 줄 알았잖아. 알았지? 그래서 1번이 제일 안정해.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어려운 말로 에너지 준위. 준위가 에너지의 상대적인 위치라는 뜻이거든. 에너지 준위가
낮다라고 표현을 해. 이거 우리 안 했었니? 그랬어? 에너지 준위가 낮다라고 표현을 해. 그럼 에너지 준위가 봐봐. 이제 찬사 물어볼게. 내가 형현이만 너무 괴롭히면 안 되잖아. 그럼 이제 형현이가 밑밥을 다 깔아뒀어. 1번이 제일 안정하고 3번이 제일 불안정하고 에너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다 나눴지.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n이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만약에 내가 이사를 했어. 1번 전자인데 나 2번 2층으로 올라갈래 해서 올라갔어. 그럼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될까 방출을 해야 될까? 흡수? 성훈아 흡수해야 될까 방출해야 될까? 오케이. 여기는 흡수를 해야 돼. 왜? 1이 안정적이고 2가 불안정하잖아. 근데 안정 불안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다음 걸로 이야기해보면 안정하다는 건 에너지가 낮고 그럼 1번이 에너지가 낮고 2번이 에너지가 높으니까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올라가면 에너지를 흡수해야겠지. 그래서 흡수해야 돼. 알았지? 그럼 반대로 말하면 2번에서 1번으로 내려오는 거는 방출해야겠네. 이해돼? 근데 꼭 1번에서 2번으로 가라는 법은 없어. 1번에서 3번으로 가도 되고 1번에서 4번으로 가도 돼. 알았지? 반대로 2번에서 3번으로 가도 돼. 다 흡수야. 이해돼? 이해되지?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나왔지. 이게 에너지가 흡수됐다 방출됐다 이게 무슨 표시로 나타나냐면 사실 얘가 빛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 알겠어? 빛의 형태로 어떻게 되냐면 얘는 빛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흡수해야 돼. 빛을 흡수해야 돼. 반대로 빛을 방출해야 돼. 알겠어? 근데 그거를 나타낸 게 뭐야? 흡수 스펙트럼. 이 방출을 나타낸 게 뭐야? 방출 스펙트럼이야. 그러니까 막 그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보면 뭐 저온의 기체가 뭐 원자들을 통과해가지고 뭐 그렇게 써져 있어. 그런 식은 2차적인 그냥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너네들이 그거는 그냥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거든. 왜 통과를 하면 저렇게 띠 모양이 나오는지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는. 이런 건 물어볼 수 있어. 충분히 서술형으로. 알았지? 그러면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 자, 이제 원자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럼 다르게 이야기를 좀 해볼게. 우리가 사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다면 얘네들은 서로 전기력이란 걸 받아. 전기력은 서로 전하들 사이에서 이거는 했지 않았니? 전하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상호작용이야. 그래서 같은 전하끼리는 청력, 다른 전하끼리는 인력이 작용하고 이 작용하는 전기력은 F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곱하기 Q2인데 다 집어치우고 우리가 이 전기력을 전하량에 지금 좀 의미를 한번 담아 보려고 해. 봐봐. 만약 플러스 3짜리가 있어. 플러스 8짜리가 있네. 그리고 여기 1층에 전자가 있고 얘도 1층에 전자가 있어. 생각을 해보자. 상대적으로 전기력은 전하량 곱해 비례하지. 이거는 일단 쓰지 마봐. 이게 또 머리로 하면 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써놓은 거야. 전하량 곱해 비례하지. 그러면 내가 얘랑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은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세겠네? 그치? 그럼 플러스 8이 플러스 3보다 더 어떻게 돼 있어? 사실 안쪽에 존재하겠네? 왜?
더 세게 잡아당길 거 아니야. 이 곱에 의해서 전기력이 더 셀 거 아니야. 형이나 이해돼? 응. 현성아 이해돼? 그러면 봐봐. 우리 원자 번호에서 1번, 2번, 3번, 4번 해서 쭉 해서 20번까지 있지. 각각의 분자 영역들이 다 다르네. 전기력이 다르네. 끌어당기는 힘이 다 다르겠지. 그러면 이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의 상대적인 위치가 같을까? 다르겠지. 위치가 다르지. 위치가 다르면 즉 흡수하는 에너지도 다르겠지. 차이가 다 다르니까. 형이나 이해되니? 성원아 이해돼? 차이가 나니까 흡수하는 양이 다 다를 거야. 그럼 흡수하는 에너지가 다 다르면 파장도 다르겠네. 왜? 에너지와 파장은 반비례 관계가 있다 했는데 하나가 다르면 하나도 다를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러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 상에서 원소의 종류가 바뀌면 선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야. 왜? 이 에너지 차이가 달라지거든. 1번과 2번, 2번과 3번, 3번과 4번. 에너지 차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가 다르면 뭐가 다르다고? 에너지 차이가 다르다고. 에너지 차이가 다르면 뭐가 다르다고? 파장의 차이가 다르다고. 그 파장의 차이가 생기면 선의 위치가 다르다고. 선의 위치가 곧 파장이니까. 산사 이해되니? 나영아 이해돼? 응. 그래서 너네들이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뭘 배우냐면 불꽃 반응 색깔에서 리튬과 스트론튬은 둘 다 빨간색이야. 하지만 스트론튬과 리튬은 다른 원소이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 상에서 불꽃의 색깔을 넣으면 선의 위치가 달랐어. 그게 왜 다르다고? 원소의 종류가 다르면 양성자와 전자의 상호작용의 힘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인 껍질의 위치가 다르다고. 상대적인 껍질의 위치가 다르면 그 에너지 차이도 다르다고. 에너지 차이가 다르면 파장의 차이도 다르다고. 파장의 차이가 다르니까 파장을 나타내는 선 스펙트럼 상의 선의 위치가 다르다고. 이게 사실 2학년 1학기 때는 그냥 원자의 모양이 원자의 종류가 다르면 선의 위치가 다르다지만 사실 원리는 이거야. 근데 중학교 때는 원자 모형을 안 배우니까 이 원리를 설명을 못해. 그러니까 그냥 외우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제 너네들이 학교에서 뭔가를 배웠겠지만 어떤 식의 시각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잘 봐봐봐. 알았지? 응. 그래서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분광기라는 거는 나눌 분 빛광자야. 빛을 나누는 기계를 분광기라고 부르거든. 그리고 이 스펙트럼의 종류에는 아까 말한 연속 스펙트럼과 흡수 방출을 뭐 불연속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키워드 영역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모든 파장 영역에서 이 연속적인 띠의 색깔이 그냥 나타나 빨주노초 파란보 쫙 깔려있는 게 연속 스펙트럼. 알겠지? 그림으로 나타내면 지금 여기 이 달덩이에 있는 이게 연속 스펙트럼. 뭐 밑에 방출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이거는 내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줄게. 흡수를 이야기하면 반대가 방출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 먼저 흡수 스펙트럼이 뭐냐면 연속 스펙트럼에 검은색 흡수선이 나타나. 자, 그리고 자 나영아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서도 배웠지? 학교 안 배웠어? 스펙트럼 아직 안 배웠어 여기? 선생님 과목마다 달라가지고 배웠니? 그러면 현서야 현서야 흡수 스펙트럼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 것 같아? 흡수선. 여기 두 번째 이 두 번째 문장에서 저온의 기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인데 절대 저온의 기체가 아니야.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현상아 혹시 배웠니? 학교에서 배웠어? 배우긴 했어? 그러면 너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야? 저온
어. 조은이랑 해도 돼 똑같이. 조은 형이나 통과한다. 통과한다. 학교에서 뭐 그런 말 했니? 그러면 통과한다야. 자 그러면 왜 통과한다요? 거기까지는? 자, 왜 통과하냐면, 자, 사실 흡수 스펙트럼은 뭐냐면, 똑같이 별빛을 쏴줘. 흰색 파장을 딱 쏴줘. 그럼 빨주노초 파란보가 다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빛을 막 쏴줘. 근데 아까 처음 그림처럼 장애물이 없고, 프리즘을 통과하면 찬스는 아직 고등학교 안 올라갔지? 고등학생이야? 아 그래? 아 미안하다. 나 원장님이 그 중학생이라고 말한 것 같아가지고. 아 미안. 어디 고등학교야? 아 국제고야? 오케이 알았어 미안. 중학생인 줄 알았어. 유진이는 중학생이지. 아 유진이 혹시 원장님도 헷갈리고 계시는 거 아닐까? 혹시 통과라고 생각했니? 통과라고 생각했니? 아까 이야기할 때? 자, 그럼 왜 이제 통과가 중요한지 내가 이유를 설명을 해줄게. 아까 그냥 빛을 쏘면 이제 주변에 장애물이 없으면 그냥 분광기를 의해서 이렇게 나뉜단 말이야. 하지만은 얘가 빛을 쏘고 파장을 쐈지만 다른 의미로 에너지를 쏜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주변에 막 뭐 이상한 물질들이 있어. 그럼 이상한 물질들은 봐봐. 내가 여기다가 뭐 당근도 놔두고 뭐 토마토도 놔두고 수박, 딸기, 메론, 참외 뭐 다 놔둬. 그다음에 여기 그 뭐냐 회전초밥을 돌릴 거야. 근데 현서는 뭐 수박을 좋아하고 현성이는 뭐 참외를 좋아하고 뭐 딸기를 좋아하고 한다 해봐. 이 세 명만 돌게. 이렇게 세 명만 돌았어. 그럼 뭐 나 양배추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딸기, 수박, 뭐 참외, 메론 뭐 다 있겠지. 그럼 이 세 명을 돌면 어떻게 돼? 각각 좋아하는 애들만 그걸 갖고 있는 거겠지. 없겠지. 얘네들이 빼먹을 거 아니야.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건 뭐야? 얘네들이 거 빼고 돌아오겠지.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똑같이 이 회전초밥처럼 모든 빛을 다 쏴. 근데 각각의 원소들이 지금 얘네들은 사람이 다른 거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면 원소들이 각각 다른 거잖아. 원소가 다르면 아까 빛의 차이, 에너지 차이가 다르다 했지. 에너지 차이가 다르면 파장도 다르다 했지. 각각 흡수할 수 있는 파장들이 다 달라. 그러니까 흡수할 수 있는 파장의 선들을 지들이 다 빼먹은 거야. 왜냐면 애들이 흡수를 해버린 거야. 먹어버린 거야. 회전초밥 이렇게 돈 것처럼. 알겠어? 그러면 나머지 봐봐. 내가 이거를 좀 더 글자로 써볼게. 양배추, 딸기, 사과, 참외, 메론 이렇게 5개가 있어. 현서는 딸기를 좋아하고 현성이는 사과를 좋아하고 성원이는 참외를 좋아했다고 해봐. 그럼 이렇게 내가 이 3명 있는지 사실 몰랐다. 이렇게 8명 중에 누군가 3명이 누군가 있겠지 하면서 이 회전초밥을 돌렸는데 이 5개를 돌렸어. 5개를 돌렸는데 이 3개가 쓱쓱쓱 사라져 있네. 그러면 나는 알 수 있지. 아 여기 3명에 현서, 현성이, 성원이가 있었구나. 근데 이게 어떻게 표시가 된다고? 얘는 빨주노초 파란보 연속 스펙트럼에서 얘네들이 흡수할 수 있는 선을 빼먹으니까 검은색으로 나타난 거야. 그거 빼먹으니까. 알겠어? 그 색깔 파장을 빼먹으니까. 사실 검은색 띄었어. 근데 거기 색깔이 입혀져 있던 거잖아. 그 색깔을 쓱 뺐어. 그럼 거기에 뭐가 나와? 검은색 선이 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검은색 선에 칠한 게 아니라 그 선의 파장 영역을 색을 빼먹은 거라고. 근데 그 빼먹으려면 뭐가 필요해? 저거는 안 중요해. 얘네들이 통과했다는 게 중요하지.
기체들이 통과 안 하면 이 빼먹힐 일도 없는 거야.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야. 알겠니? 사는 사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형이나 뭔 말인지 이해되니? 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 거거든. 그래서 결국 뭐가 중요하다고? 통과를 해야 된다. 근데 뭘 쏴? 별빛을 쏴야 된다고. 여기 모든 영의 파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통과를 하면서 각각의 원소들이 빼먹을 수 있는 선들을 빼먹어 놓은 게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알겠지? 그리고 방출 스펙트럼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얘네들 스스로 기체를 그냥 관측하는 거야. 그냥 반대로 말해서 나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얘네들이 딸기랑 참외랑 사과를 좋아해. 그냥 회전초밥 그냥 빈 거를 그냥 돌리고 있어. 근데 얘네들이 너무 이제 그러니까 욕심을 부린 거지. 너무 많네. 그게. 근데 그래가지고 나 너무 많으니까 덜어내야겠다. 이렇게 덜어내. 그럼 계속 돌다가 이제 나한테 왔어. 그럼 나한테 처음에 사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뭔가 딱 관측을 해봤더니 뭐가 있어? 딸기랑 사과랑 참외가 있지. 그걸 보면서 난 뭘 알 수 있어? 현성이랑 성원이가 있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흡수할 수 있는 것도 정해져 있지만 뱉을 수 있는 것도 정해져 있어. 뱉어내는 거는 그 색깔을 뱉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검색 뒤에 이 색깔이 나타나는 거야. 이해되니? 찬수야 이해돼? 그리고 이 연속 스펙트럼은 방출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했잖아. 왜냐면 흡수를 하면 다 빼먹는 거기 때문에 빨주노초 파란보가 나올 수가 없어. 방출해서 뱉어내야 빨주노초 파란보가 있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이거는 그냥 보통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거를 하는 거지. 통과라는 말이 없으면 흡수 스펙트럼은 성립할 수 없는 거야. 알았지? 만약에 봐봐. 여기서 이렇게 뺑뺑이를 돌려야지. 사람 없는 데서 뺑뺑이 돌리고 있어봐. 너네들은 여기 있는데 회전초밥 돌려봐. 뭐가 일어나겠니? 아무것도 안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너네들이 통과해야 된다고. 이렇게 회전초밥이. 찬수 알았지? 형은 알겠어? 그래서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원소의 종류와 질량비를 알 수 있는데, 질량비는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실 현서란 사람이 두세 명 이렇게 돼 있고 성원이도 막 두세 네 명 돼 있어. 한 사람당 하나의 그걸 뺄 수 있다면 얘네들이 똑같은 애들이 많을수록 그 빛을 빼먹은 빛이 많겠지. 그런 빛이 많고 뱉어낸 빛도 많겠지. 그 빛이 뭘로 나타난다고? 띠로 나타낸다고. 그렇다면 띠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아까 말한 과일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개수가 계속 딸기를 계속 농축하다 보면 그 딸기가 빛이잖아. 빛이 진해진다고. 그 빛이 두꺼워진다고. 그 파장선이 그 두꺼워진 걸 보고 상대적으로 얘가 많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 그냥 읽어보면 돼. 원소의 종류. 원소마다 특정한 파장의 에너지만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이게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아까 설명을 해준 거고, 흡수선과 방출선은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흡수선과 방출선은 당연히 다르겠지. 그럼 반대로 말하면 같은 원소면 흡수선과 방출선은 같은 위치에 존재해. 알았지? 같은 원소는 흡수 위치랑 방출 위치랑 같아. 그럴 수밖에 없겠지. 난 특정 파장만 먹을 수 있는데, 특정 파장만 뱉을 수 있는데. 밑에 있구나. 한 종류의 원소에서 관측되는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는 같다. 그 다음에 흡수선과 방출선을 비교하면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고, 질량비는
흡수선의 세기 등을 구별하면 질량비를 알 수 있다. 알겠지? 그래서 질량비가 결국 뭔 말이야? 3대 1이다. 수소와 헬륨이. 이거를 알아낼 때. 사실 그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에 의해서 가모프는 이미 3대 1이 될 거라는 걸 예측을 했어. 그리고 정상 우주론도 있었고 대립을 하는 와중에 이 스펙트럼이라는 걸 보고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 3대 1인 것은 빅뱅 우주론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야. 가모프가 이긴 거지. 알겠지? 그래서 스펙트럼까지 이야기가 다 됐으니까 다 외우고 딸딸딸딸 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지구학을 안 하고 너네들이 그 뭐냐 자이스토리랑 1등급 만들기를 지금 안 했으니까 좀 이거를 좀 해볼게. 다 책 있니? 다음부터는 없어? 있어? 사실은 너네 그러니까 우리 수요일 날에는 이 기출 분석 문제를 하고 어차피 그 뭐냐 우리 수업 반 아닌 애들도 있으니까 다 안 해줄 거고 여기까지만 우리 57초까지만 해주고 우리 반에서는 이 실전대비 평가 문제까지 더 해주려고 했었어. 그래서 거기까지 넣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너네들이 그걸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거지. 알았지? 자 150, 내가 이거는 다 못 풀 것 같고 156번 일단 해볼게. 음. 1등급 만들기 40페이지. 그리고 혹시 지금 자기가 문제를 풀어왔는데 모르겠다 하면 이거 수업 끝나고 나한테 개인적으로 와도 돼. 알았지? 응. 아니면 뭐 문제를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면 끝나고 물어보면 돼. 알았지? 응. 뭐 모른다 해서 나 절대 구박하거나 그러지 않아. 당연히 모르니까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 자, 금속의 이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제 우리는 이 정도 수준에 왔으면 어떻게 공부하는 자세가 돼야 되냐면 금속을 보고 여기서 찾는 게 아니라 먼저 금속이라는 키워드만 보더라도 첫 번째 열전도성이 높다. 2번 1. 열전도 높다. 2번 전기전도성 당연히 있다. 얘는 고체에도 있겠지. 그 다음에 광택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너네들 머릿속,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써서 너네 받아 적은 거 아무런 의미 없다. 너네들,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너네들이 나 입장이 돼야 된다고. 나중에 안 보고도 머릿속에서 꺼낼 줄 알아야 된다고. 알았지? 광택이 있다. 다음 3번 연성과 전성이 있다. 근데 연성 전성 하면 또 이제 헷갈리는 친구도 있어. 뽑힘성과 펴짐성이라는 건데 뭐가 뽑히고 뭐가 펴지는 건지 이 매칭을 못하는 친구들이 또 있거든. 전성이 펴짐성이야. 연성이
뽑힘성이야. 이게 전자가 펼 전자거든. 펼전. 그래서 펴진성. 그리고 주기율표의 상대적으로 왼쪽에 위치한다. 사실 왼쪽과 중간에 위치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중간은 알루미늄 때문에 중간에 위치한다가 한 커멘트가 들어가는데 보통 왼쪽에 위치한다. 그래서 사실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서 이런 게 있었지가 아니라 100점을 위한 1등 하는 애들의 1등급 아니야. 1등이야. 1등 하는 애들의 공부 방법은 이거를 보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나는 문제를 보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까지 더 가져가는 거야.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면 나는 너네들이 이거 한 문제 풀 때 나는 몇 문제 풀었어? 적어도 두세 문제는 되지 않을까? 그치. 특징을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렇겠지. 너희들은 이것만 복습할 때 나는 연성, 전성, 광택, 전기전도성 다 공부했어. 방금 복습했어 혼자.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알았지?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게 힘들어. 왜? 이거는 1등의 공부 방법이고 너네들은 1등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배우는 거야. 나는 1%를 해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알았지? 응? 그래서 열을 잘 전달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전기 전도성도 좋다. 그 다음에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중간까지 뭐 알루미늄까지 이런 디테일까지 더 살아있으면 좋겠지. 그 다음에 가늘게 늘어진다는 거는 펴진다고. 아니 늘어진다는 뽑히는 거지. 가래떡처럼 뽑히는 거. 그래서 연성이다. 이렇게까지 하면 문제는 쉬운 거고. 그 다음에 157번. 자, 157번 같은 유형의 문제도 정말 많이 나와. 나영아, 혹시 문제를 풀면서 너는 이 문제 보면 무슨 생각이 드니? 너의 시선과 내 시선의 차이를 보여줄게.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 수도 있고 한번 주기율표가 생각날 수도 있고. 어떤 게 생각 들어? 주기율표. A 위치가 1쪽인지 2쪽인지. 좋은 자세 이게. 자, 공부를 1단계 하는 접근 방법은 뭐냐면 처음엔 답을 쫓기를 위해서 문제를 읽어. 거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 뭐가 보이냐면 오답의 패턴이 보여. 항상 낚시질하는 문제가 있거든. 저렇게 주기율표 돼 있잖아. 저렇게 주기율표 돼 있는 거는 저 문제는 항상 뭐 갖고 장난치냐면 이거 갖고 장난쳐. 왜? 이게 1주기일 때랑 2주기일 때랑 이 첫 번째 위치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거든. 알았지? 너네들 내가 장담컨대 이번 중간고사 보면 저 문제 100% 나와. 100% 나오는데 저 A 위치 가지고 틀렸다는 친구들, 모르는 친구 한 명도 없어. A 틀린 친구들 웃으면서 다 뭐라 하는 줄 알아? 나 실수했네. 나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진짜 웃긴 변명이야.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저 A 갖고 장난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문제 나오자마자 바로 A 자리에서 너 장난쳤네 안 쳤네 이거를 본다고. 근데 그게 대비도 안 돼 있으면서 실수를 한다? 그건 실수가 아니지. 정말 실수는 어떤 거냐면 기억, 디귿 동그라미 쳐놓고 답 기억, 니은 이런 게 실수지. 저런 건 실수가 아니야. 공부가 덜 된 거 디테일이 덜 살아있는 거지. 우리는 1등급이 목표가 아니라고. 100점이 목표라고. 100점. 알았지? 100점의 목표에서는 저런 게 보이는 자세가 필요해.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리튬이구나. 정 안 되면 그냥 써버려. 그 수소 써버리고 오히려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저 A 자리 진짜 많이 틀거든. 공부 약간 자기한테 약간 좀 조심스러운 애들이 막 수소 쓰고 리튬 쓰면 알칼리 금속이다 이런 거 장난치면 잘 안 걸려. 수소 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A 자리 저기 보이면 A 자리는 그냥 무조건 써버려. 알았지? A 자리 정말 중요하다. 형은 알았지? 나 진짜 이거 강조했어. 너희들 이거 A 틀려면 나 진짜 포크레인으로 묻어버릴 거야 진짜로. 이 정도 말했는데 틀리면 묻어야지. 묻혀야지 그거는.
찬스 알았지? 묻어버릴 거야 진짜로. 나 포크레인 한 대 들고 와가지고. 그래서 A와 C는 화학적으로 비슷하다. 이게 족에 대한 의미고, 이 족은 원자과 전자에 대한 의미지. 응? 알았지? 그럼 원자과 전자 이야기하면서 최외각 전자랑 원자과 전자는 또 다르다. 이런 것도 한 번씩 연상시켜주면 또 좋은 거야. 알았지? 비슷하다. 맞고, B와 D는 수소와 잘 반응한다. 지금 D는 비활성 기체니까 수소뿐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반응을 안 해. 알았지? 그래서 틀렸다. D가 틀렸다. B는 맞지만. 하지만 또 이걸 보면서 나는 생각을 하지. B. 그럼 나영아 이제 뭘 생각해야 된다고? 한번. 할로젠 그렇지. 그 다음에 좀 더. 반응성이 아니 원소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낮다.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이제 그 보충 자료도 줬잖아. H2 만약에 저 B가 F2니까 이 HF까지 이런 반응식도 쓸 줄 알아야 된다. 알았지? 현성 알겠어? 그리고 하나 더. 이 HF를 보면서 뭐가 떠올라야 돼? 수용액에서 산성이다. 그럼 더 해보자. 찬서야. 수용액에서 산성이래. 쟤는 전기전도성 수용액에서 있어 없어? 그래. 전기전도성 예외까지도 갈 수 있는 거야. 왜? 공유결합을 하고 있잖아. 근데 전기전도성 예외까지 갈 수 있는 거라고. 공유결합 물질이지.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해? HCl, NH3 이렇게 공유결합 물질이 예외가 이런 게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뭐가 중요한 거라고? 왜 예외가 되는지 중요하다 했잖아. 왜? 산성을 나타낸다고. 산성. H 플러스를 내놓는다고. HF랑 물이랑 반응하면 F 마이너스랑 A3O 플러스 전하 분리가 일어난다고. 전하 분리가 일어나니까 전하가 이동할 수 있잖아. 그럼 전기가 통할 수 있잖아. 그치? 전류가 흐를 수 있고. 현성 알겠어? 진짜 어렵게 내면 나는 선생님이 저거 무조건 낼 것 같아. 나 염산으로 HCl로 절대 안 내. 뭘로 낼 거냐면 CH3COH 아세트산으로 안 낼 거야. 무조건 내가 선생님이면.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전기 전도성에 그냥 예외를 항상 이유를 쓰라고 하는 거. 산이니까. 산은 H 플러스 내놓을 수 있으니까. 어디서? 수용액에서. 고체 액체 기체 아니야. 수용액에서 물에 있을 때야. 물에 있을 때. 성은 알겠지? 뭔 말인지 이해하지? 진짜 이해했지? 근데 왜 이쪽에 산성이 띄어? HF 우리 할로젠의 특징이 뭐였지? 수소 화합물을 이루고 그 수소 화합물은 산성을 띈다라는 거를 외웠잖아. 그러니까 그렇게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엮을 수 있다고. HBr, HI, HCl 다 산성이야. HF도 산성이야. 우리 안 배운 게 아니야. 배웠잖아. 너희들 다 외우고 있잖아. 할로젠은 세 가지 특징을 쓰시오. 그래서 마지막 수소와 반응을 일으켜서 수소 화합물을 만들고가 이 반응식이고, 이 수소 화합물은 수용액에서 뭘 띈다? 산성을 띈다. 산성을 띠니까 거기서 한 단계 더 건너서 뭐? 공유 결합 물질이지만 수용액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 넘어온 거라고. 알았지? C와 D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자, 우리 이제 주기율표를 외울 때 주기율표 안다의 기준은 내가 20번까지 외워졌다가 아니야. 주기율표는 다시 복습을 하면 첫 번째, 내가 원자를 탁 찌르면 원자 번호가 나와야 돼. 이거 했지?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숫자야. 이게 곧 전자 숫자지. 왜? 중성 상태니까. 그 다음에 주기가 나와야 돼. 주기는 뭐? 전자 껍질 수.
그 다음에 족이 나와야 돼. 이 족은 뭐? 원자과 전자수. 우리는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뭐 한다고? 결합수까지. 탄소는 결합 4개, 산소는 결합 2개, 질소 결합 3개, 플로린 결합 하나. 알았지? 그 다음에 좀 빠르게 가볼게. 자, 172번.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응용돼서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면, 그냥 원자과 전자수에 전자 껍질 수가 하나 들어있는 거 바로 보자마자 수소. 그냥 주기율표 이제는 안 써야 된다고. 이제는. 그 다음에 A 보면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2개, 2주기고 전자 수가 3개인 거. 3번, 2주기에 3번. 뭐? 리튬. 그 다음 C. 원자과 전자수는 모르지만 전자수가 7개래. 그럼 7번이지. 7번이면 뭐? 질소. 찌르면 바로 나온다 했잖아. 원소를 찌르고 번호가 나오는 게 아니라 번호를 찌르고 원소도 나와야 돼. 양 옆으로 갈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바로 7번이니까 질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지. 이 정도가 돼야 된다고. 알았지? 그 다음에 173번도 계속 똑같은 말이지만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가 채워져 있대. 그러면 헬륨 바로 나오고, B 두 번째 껍질에 첫 번째 거 2주기 1쪽 뭐? 리튬. 알았지? 이제 시켜볼게. 형윤아, C는 뭐야? 2주기 17쪽 뭐야? 봐봐, 또 쓰잖아. 이게 내가 하는 거랑 너네들이 하는 거랑 달라. 내가 아무리 쉽게 한 것도 해 보여도 내가 잘하는 거지 너네들이 잘해서 내 말을 이해하는 건 아니야. 찬수야, 뭐지? 플로린. 그러면 현성아, D는 뭐야? 그래, 3주기 2족 마그네슘. 알았지? 형이랑 꼭 해야 돼. 진짜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어? 자, 175번. 나는 방금 넘기면서도 175번에서 뭘 봤냐면 여기 1-1 여기를 장난쳤냐 안 쳤냐를 봤어. 근데 안 나와 있지. 그래서 175번 그냥 넘어가는 거야. 문제 선별할 때도. 알았지? 179번에 또 그냥 똑같지. 근데 181번 얘도 봐봐. 3주기래. 원자과 전자가 하나래. 그럼 바로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 나와야 돼. 형윤아,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나트륨은 몇 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다음번에는 안 하는 걸로 해. 알았지? 나트륨은 11번. 그래서 N은 바로 12다. 틀리고 11이다. 이런 식으로 풀면 과연 너네들보다 이 문제를 잘 푸는 친구들이 있을까? 없어. 절대 없어. 절대 없어. 알았지? 근데 혹시 이런 식의 태도는 절대 좋지 않다. 아, 나는 혹시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주기율표를 한 번씩 쓰고 다시 한번 검토해야지. 안 좋은 습관이야. 그거 안 쓸 정도로 만들어놔야 돼. 왜냐면 그거 쓸 동안 너희들이 서술형 한 줄 더 쓸 수 있어. 나중에 시간 없을 때. 그 시간 차이가 처음에는 이제 스타트 하면 시간이 많아 보이는데 너희들이 서술형 쓰고 뭐 쓰다 보잖아? 그럼 뭐 1분 남았습니다 이래. 이제 마킹하세요 하면 나 아직 서술형 못 썼는데. 그럼 그대로 문제 다 나가는 거야. 시간은 무조건 세이브해 놓는 거야. 알았지? 그런 식의 문제풀이 습관 정말 좋지 않아. 알았지? 암산할 건 암산해주고 이렇게 바로 할 거는 바로 해줘야 돼. 나도 외우는 거 진짜 싫어해. 못 외워. 근데 하라는 거는 정말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막 내가 막 짜잘짜잘한 거 다 외우라고 안 하잖아. 근데 이거는 정말 디테일하게 하잖아. 알았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게 봐봐. 이런 게 이제 근데 우리 이 문제 풀었니? 안 풀었나? 옛날에 비슷한 거 풀었던 그러니까 다 이런 비슷한 게 이게 원자과 전자랑 조 이거 다 한번 대응시킬 때 주기율표를 보지 않고 하는 연습을 해보라고. 근데 내가 만약에 주기율표를 안 보고 이 문제가 안 풀린다 하면 주기율표가 잘못된 거야 지금. 그럼 주기율표로 천천히 다시 돌아가야 돼. 항상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지. 바로 막 3칸씩 막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았지? 형윤이도 지금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바로 봤는데 주기율표 하려고 하는데 계속 쓰려는 습관이 들여져. 그럼 머릿속으로 내가 주기율표를 안 쓰고도 이게 딱딱딱 위치 배열이 되는지부터 점검을 해야 돼. 알았지? 응. 그다음에 자 183번 딱 기억. 내가 뭔 문제인지는 몰라도 또 장난질이구나 이런 게 보여야 된다고. 이주기구나, 수소가 아니구나, 리튬이구나 쓰고 시작해야 된다고. 알았지? 자 184번 표는 A에 대한 이것도 전에 했어. 자 시간을 아꼈다면 이제 이런 데서 시간을 써야 돼. 시간을. 알았지? 이거는 내가 봐도 x가 뭐 1인지 2인지 3인지 몰라. 다 넣어봐야 돼. 1 넣으면 1, 6, 0이 되니까 틀리지. 뭐가 안 맞잖아? 2를 넣으면 2, 7, 1이지. 세 번째 껍질이 되려면 8이 들어가야 되잖아. 안 되지. x 3 넣으면 3, 8, 2가 되지. 되지. x는 3이다. 로 끝내면 돼. 알았지? 난 185번. 그림은 2, 3주기 원소 W부터 Z까지 있대.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와 전자 껍질수의 차이를 나타냈대. 2주기고 3주기야.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좀 어렵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 중학교 때는 나오지 않았던 유형들. 생각하는 문제들. 알았지? 응. 이런 것도 나도 보자마자는 바로 뭐 W가 뭐고 X가 뭐고 뭔지 몰라. 가정과 대입을 해봐야 돼. 시간이 걸려. 거기서 긴장이 돼. 시간이 더 걸려. 그러니까 세이브해놓은 시간을 이런 데다 써야 돼. 이런 문제 무조건 생기거든. 알았지? 그럼 내가 해볼게. 일단 2주기랑 3주기라 했고 우리 원자과 전자수를 나타났고 전자 껍질수를 나타냈네. 근데 다른 힌트는 없지만 그래도 1쪽, 2쪽, 16쪽, 17쪽 이걸 보면 원자과 전자라는 게 1개, 2개, 6개, 7개라는 건 알겠네. 그치? 그 다음에 전자 껍질수가 2고 3이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차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되잖아. 그치? 이런 거를 볼 때는 약간 이제 좀 센스가 필요한데 이런 1, 2, 3, 4, 5 이렇게 있잖아. 절대 2, 3, 4 하면 이런 것부터 보면 안 돼. 가장 극단적인 것부터 봐야 돼. 알았지? 극단적인 거는 극단적으로 두 가지를 만들어야 극단적이 되거든. 애매한 거 두 개 뭉쳐놓으면 애매하게 돼. 애매하게 두 개 되는 거는 많아. 그러니까 극단적인 걸 먼저 봐야 된다고. 그래서 극단적인 난 5를 먼저 봐볼게. 5는 이 1, 2, 6, 7, 2, 3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뺄셈의 조합으로 7이랑 2밖에 없지 않겠어? 7이랑 3 빼면 4고 7이랑 뭘 빼도 5는 안 나와. 그치? 형이 남으면 이게 되니? 7에서 2를 빼야 이 5가 된다고. 하나는 A고 하나는 B라고 했으니까 이게 A, 이게 B. A에서 B를 뺀 절대값을 씌운 게 5가 되려면 7에서 2를 빼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나오는 거지. 2주기 17쪽 바로 플루오린. 이런 식으로 바로 또 나와야 된다고. 그 다음에 2를 봐볼게. 근데 1은 내가 좀 보니까 1이랑 2끼리 빼도 되고 2랑 3끼리도 빼도 돼.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면 다른 걸 좀 보는 게 좋아. 알았지? 다른 걸 보면 그 다음에 숫자 2라는 게 있네. 그럼 2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를 좀 봐봤더니 6이랑
아니 잠깐 6이란다. 잠깐만. 3이랑 1이 되겠네. 3이랑 1. 그래 안 그래? 3이랑 1이 되니까 결국 뭐야? 3족이 1족이지. 그러면 나트륨으로 결정이 나겠네. 그럼 17족 했고 나트륨 했으니까 1족 했고 그러면 결국 나머지 4의 값과 1의 값을 갖는 거는 6이랑 2 남았으니까 2에서 3을 빼야 1이 남겠네. 그치? 2에서 3 빼니까 3족이 2족 마그네슘. 그 다음에 2족이 16족 산소. 이렇게 하면 나머지 다 되면 되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제들은 정말 바로바로 해야 되고 이 문제를 푸는 와중에도 주기율표를 쓰면 안 됐었어. 알았지?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기억이 이득을 풀으면 좋고 이 서술형 문제 A 이것도 잘 봐야 되지. 이 이주기라는 거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91번 이런 것도 정말 잘 나옵니다. 석유 속에서 보관하는 이유 첫 번째 나트륨의 특징이 알칼리 금속이니까 알칼리 금속은 물과 산소와 반응 잘하지. 공기 중에 산소 있지. 공기 중에 수증기도 있잖아. 그래서 물과 수증기를 막기 위해서 이 기름 어딨냐? 석유가 기름이잖아. H2O랑 O2와 반응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 이렇게 조금 문제풀이